20년 안에 지구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높아질 거란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 빨라진 온난화로 기존 예측보다 10년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때이른 폭염에 농산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짧은 장마가 지나가면서 바다 수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How dare you? 이번 순서는 광주 전남의 이슈를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시사와이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전세영 캐스터 그리고 국제기후환경센터의 윤원태 대표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예전부터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어왔지만 최근에 우리가 겪는 기후위기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요즘 기후위기라는 말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변화는 필연적으로 자연재해나 악기상 등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자연재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즉 식량 안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농업,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재해가 야기하는 이러한 악기상이나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피해를 입게 되고 위협을 받게 되고 우리 문명 자체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위협을 받는 현상을 기후위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 재난안전처의 보고서를 보면요. 지난 2019년까지 20년 동안이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의 기후위기 심각성을 저희가 어느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과거 저희들이 가서 20년 단위로 이제 유엔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단위로 우리가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 가지고 자연재해가 증가를 한 게 2배 이상 증가를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보게 되면 기후 변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북극 지역이에요. 이 북극 지역은 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보다 3배가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보시면은 그린랜드가 있잖아요. 그린랜드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연평균 기온이 영하 10도 정도가 되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역은 추워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작년 8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그린랜드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폭우가 쏟아도 약 70억 톤 가량의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만년설이나 빙하들이 녹는 현상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꼭 멀리 북극까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 광주만 해도 광주와 아프리카를 합성해서 이제 광프리카 이렇게도 부르고 있는데 때문에 광주 시민들도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요. 네, 지난 2020년 광주시 의회가 발표한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조사 결과를 봤더니요. 전체 설문자의 82%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78.4%가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50 탄소 중립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36.8%만 실현할 수 있다고 답을 했고요. 35%는 실현 불가능하다, 또 28.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조금 더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비판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 모임도 있다고요? 네, 우리 식탁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문제와 함께 광주 지역 시민 모임인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활동 모습도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올해 초부터 커피업계 가격 인상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커피 한 잔 가격은 이제 5,000원에 육박하는데요. 커피 가격이 오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기후 위기입니다. 주로 이제 열대 지방의 이제 고산지대나 이런 데서 커피를 많이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지역이 이상 기상이나 이런 현상들이 잦아지면서 이제 원두 생산이 이제 많이 안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제 열대지방 같은 경우는 온난화 경향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굉장히 더 더워지는 그런 현상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커피 원두 생산은 점점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재작년 전남 지역에서도 폭우 때문에 대파 농가들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한 순식간에 물이 갑자기 폭우가 집중되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니까 너무 허망할 따름이죠. 주요 대파 산지의 폭우 피해와 더불어 한파와 폭설까지 이어지면서 작년에는 대파 한 단에 8,000원까지 치솟아 핫테크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다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까지 최근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 바다 표층 수온은 1.23도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전남 남해안 양식장에서는 고수온으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여름에는 어쩔 수 없이 고기들이 죽는 것 같긴 한데 올해 유독 꽤 오래 가고 또 죽는 양도 작년, 재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후위기가 식량 위기로 이어질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기상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가뭄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식량 공급이 계속 불안정해질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심각성에 공감한 광주 시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시민 모임,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시민들이 인지하고 실천하라라고 하는 부분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부분을 시 행정에서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비상행동의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생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기후에 대해서 제가 함께 캠페인하고 또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내가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자전거를 배우고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자전거 이용 캠페인까지 좀 한번 해볼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TV 화면에서 보면 그 바닷가에 엄청 많은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버린 쓰레기도 저기에 이게 한 주먹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작은 마음의 실천, 작은 실천이 다른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빠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 전환만큼이나 현실적인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가가 그 계획을 잡고 있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급격한 탄소 저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이 바뀌고 우리 생활 양식이 바뀌어야 되고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후 변화 시대를 넘어 기후 위기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후 위기의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네, 영상에서도 봤듯이 당장 먹거리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이 기후위기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또 어떤 변화들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류가 2050년을 경험을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작금의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우리들이 요즘에 나온 제6차 IPCC 보고서에 의하면 2040년 안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북극에 있는 해빙, 바다흐름들이죠. 이 바다흐름들은 2050년경에는 거의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들은 정말 우리 인류를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절망적인 그러한 예측들이고 전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5도씩 기온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지구가 항시적인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망적인 그러한 예측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예, 이 기후 위기가 사실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농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또 농어촌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가 가장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전남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남해안 지역은 벌써 아열대 기후로 이렇게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남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 지역에서의 기온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벼농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벼농사를 이삭발화라든지 고온 다습한 현상으로 인해서 이삭발화로 인해서 소출들이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작년 같은데 예를 들자면은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강진만 우리 전남 지역의 강진만 같은 데는 그 전복 그렇게 가서 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음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빗물이 많이 흘러들다 보니까는 강진만에 있는 바닷물이 염도가 낮아지면서 다함수화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하고 있던 전복들이 모두 폐사를 하고 약 그 어민들이 200억 원 정도 가량의 피해를 보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필수 환경 시대, 필환경 시대가 되면서 시민들도 이제 환경 보호에 경각심을 갖게 됐는데요. 전생 캐스터가 시민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다고요? 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일회용품 줄이기 그리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생활 속 에너지 절약, 가까운 거리는 걷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또 탄소 배출을 고려한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겠다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네, 뭐 시민들의 실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행정적인 뒷받침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떤 제도나 정책이 좀 마련되어야 될까요? 네. 이런 제도나 정책들이 이미 우리들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이나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만 하더라도 그 AI 그린뉴딜 정책이라든지 기후 안심 도시라든지 이러한 정책들이 많은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런 실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행 평가예요. 두 번째 단계로는 이러한 실천에 대한 이행 평가를 제대로 하게 되고 이행 평가에 기반한 우리가 환류 시스템 이러한 것을 그런 평가에 기반한 결과들이 나오게 됐었을 때 이러한 것을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당장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고 호소하는 청년 기후 활동가들이 많은데요. 우리 일상을 파고드는 기후위기 문제를 직시하고 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모두 함께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